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72쪽 책임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 두 번째, 위법성. 세 번째, 책임이죠. 세 번째,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책임에는 우선 책임에 대한 기초 이론이 있죠. 책임에 대한 기초 이론을 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책임 능력. 항상 책임 능력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책임 무능력자죠. 책임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 두 가지가 있죠.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가 있고, 또 하나가 심신상실 있죠. 심신상실.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는데 약간 미약한 자, 한정 책임 능자가 있죠. 한정 책임 능자. 두 가지가 있죠. 심신미약하고 농화자가 있죠. 농화자. 아무튼 얘네들은 벌하지 않죠. 무죄. 벌하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고, 얘들은 유죄죠. 다 형을 감경한다. 필로적 감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책임 능력에 대한 내용하면서 우리 또 뭐가 있어요? 원자행 있죠. 원인에 있어서의 자율행위. 원자행 있죠.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이제 책임 능력 보면서 원자행이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봅시다 한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책임이론, 기초이론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알다시피 최근 시험에서 어려운 이론 안 나오고 판례가 주로 나오니까 좀 이해 안 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만 봐가십시오. 옳은 것이죠. 옳은 거. 1번 봐요.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이다. 도적 책임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책임의 근거, 도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이죠. 도사인. 책임 능력은 도적 책임론. 두 번째, 사회적 책임론. 다음에 인격적 책임론인데, 도적 책임론,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을 보고 있죠. 행위식 기준으로 판단, 행위죠. 사회적은 책임력은 형벌 능력을 보고 있죠. 재파식 기준으로 판단하죠. 됐어요. 한번 범죄 능력을 이해하는 견해하면 즉 도적 책임론이죠. 책임 무능력자를 교사한 자에 대해서는 공범 성립에 대해서 극단적 종속 형식에 의하더라도, 극단적은 뭐가 있으면 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세 개를 갖춰야만이 뭡니까? 교사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극단적 종속 형식이 하면 어떻습니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극단적 종속 형식은 구성요건하고 위법성하고 책임이 있어야만이 공범,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이 없잖아요. 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 된다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교사가 안 되고 대신 뭐가 됩니까? 간접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 종속 형식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세 개를 갖춰야 되는데, 구성요건, 위법성에서도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종속 형식이면 교사가 안 되죠. 대신 뭐가 되겠습니까? 간접 적용이 가능하겠죠. 1번 틀렸네.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과실이 책임이다. 항상 책임은 고의과실이라는 거죠.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가 추리소설을 읽고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죠. 심리적 책임은 고의과실에서 책임이 있어요. 형사 미성년자도 고의과실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죠. 잘 없죠.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 3번 문제가 도적 책임론은 인간을 자유사. 도적은 자유사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적은
행위자의 반사적 악성 성격 책임이죠. 성격 책임이요. 그래서 이 성격 책임 틀렸죠. 성격 책임. 3번 틀렸네. 3번 책임력을 형벌로 이하는 사회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이하는 상습범을 책임 무능죄로 평가하는 결점이 있다. 맞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습범은 절도를 밥 먹듯이 하는데 절도를 밥 먹듯이 하면 형벌받을 능력이 없잖아요. 왜? 형벌 하나만 하니까. 왜? 계속 절도한단 말이야. 상습범은 계속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습범들은 형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라면 처벌 못한단 말이야. 못해야 된단 말이야. 최소한 형벌 능력 있는 자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어렵습니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목적적 행위죠. 목적적 행위는 객체의 평가와 평가의 객체를 구별하지 않죠. 구별한단 말이에요. 잘 구별한단 말이에요. 구별하죠. 구별합니다. 틀렸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4. 어렵습니다. 고시 문제입니다. 2번 봐요. 책임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치 않는 것은? 자, 1번, 2번 다 맞는 말인데 3번 책임 없이 형벌 가수 맞죠? 그리고 4번은 책임 원칙에 의하면 실정헌법이라든지 형법 전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에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책임에 대해서는 뭐 책임 능력, 책임 원칙이란 말, 책임 없으면 이런 말 없습니다. 지금. 자, 3번 틀렸고 3번 봐요. 다음 중 기술 중 옳은 거지, 옳은 거. 1번 심리적 책임론은 강요된 행위에서 고의를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 정하기로 설명을 곤란하다. 자, 우리가 책임의 본질, 책임의 정체가 뭐냐? 본질이 있는데 심승규, 심리적 책임론, 심승규의 심리적 책임론, 순수 규범적 책임론, 그냥 규범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이죠. 그래서 우리 심순규의 이죠. 심리적은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어.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순수 규범은 순수 규범과 규범 책임론은 고의가 뭘로 갑니까? 기대 가능성을 가야 돼.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은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강요된 행위 있잖아요. 강요된 행위. A가 B한테 야 B야, 너 인마 C를 상해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B가 C를 상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는 고의 과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기대 가능성. 그래서 이 강요된 행위를 있잖아요.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고의 과실이지만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리적 책임은 제대로 설명 못하죠. 그렇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규범적이죠. 순수 규범 책임론 또는 규범적 책임론 되겠죠. 만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요된 행위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규범적 또는 순수 규범적 책임론이지 심리적 책임론 안 됩니다. 2번 옳은 것이 1번이네. 2번 규범적 책임론은 범죄가 전적으로 행위자의 소질. 2번은 사회적이죠. 소질 환경. 사회적 책임론이죠. 사회적 책임론이죠. 자,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 이게 사회적 책임론. 아니죠. 고의 과실 그냥 규범적 책임론이죠. 규범 책임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은 고의 과실이 아니라 책임 조각 사유죠. 책임 조각 사유. 이 기대 가능성을 고의 과실의 구성구로 보는 것은 심리적 책임론. 3번 심리적 책임론은 범죄자의 개인의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죠. 기대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범적 또는 순수 규범적 책임론이지 심리적 책임론은 기대 가능성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이 맞네요. 4번 보자. 책임의 전제인 책임이 있고 고의 과실만 있으면 심리적이죠. 고의 과실만 있으면 심리적 책임론. 항상 규범적과 순수 규범적 책임론은 기대 가능성입니다. 아무튼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 심리적 책임론이죠. 3번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목적 책임론. 자, 우리가 봐요. 여기서 심리적 책임론은 인과적 행위론. 순수 규범 이게 바로 목적 책임론.
규범적, 사회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예방적, 인격적 행위론이죠. 인격적 행위론. 그래서 우리가 자 목적적 행위론과 관계 있는 책임론은 뭡니까? 순수 규범적 책임론이죠. 목적적 행위론과 관계 있는 것은 순수 규범적. 4번이겠죠? 자, 고의과실 6번 봐요. 6번 고의과실의 이중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규범적 책임점을 설명한 것이다. 고의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입장에서는 규범적 맞죠? 자, 이 규범 책임론은 바로 사회적 행위론. 그래서 고의과실의 이중적 기능설이죠. 고의과실은 구성요건 요소이면서 책임 요소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봐요. 책임은 비난할 수 없어. 책임 능력, 고의과실, 책임 조각서의 부존재, 행위 상황의 정상성. 맞습니다. 기대 가능성은 고의과실의 2번은 심리적 책임론입니다. 알겠죠? 고의과실은 기대 가능성은 고의과실에 속한다. 이것은 심리적 책임론입니다. 2번 틀렸네. 고의과실은 3번 맞죠? 구성요건 요소면서 책임 요소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있는 고의과실을 구성공고이고 책임에 있는 고의과실을 책임고의라 하죠. 그래서 행위 반가치 고의는 구성요건 고의지만 심정 반가치의 고의는 뭐다? 책임고의다. 맞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론이지만 2번이 틀렸죠. 고의과실은 기대 가능성은 독자적 책임 요소입니다. 고의과실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을 기대 가능성은 고의과실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책임률 중이죠. 답이 2번이고 7번 볼까요? 책임에 대한 선물을 옳지 않은 것은 법가능 심신장애 유무에 전문가 합력에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전문가의 감정 거쳐서 법관이 판단하지만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구속 안 받죠? 구속 안 받. 그래서 구속 안 받고 규모적 판단을 맞고 2번은 맞습니다.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 시도 심정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상태가 심하다. 그럴 때는 감정 거쳐야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 3번 봐요. 형사, 미성년한테 형벌을 가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 가능하죠. 10살부터 13살까지는 형벌은 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호처분은 가할 수 있습니다. 4번 행위 시에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자한테는 어떠한 경우에도 틀려요. 어떠한 경우 행위 시에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없다. 이것은 뭡니까? 책임 무능력자죠. 책임 무능력자. 원래는 벌하지 않습니다. 벌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일부러 하겠다. 원자행. 정상인 A가 스스로 원수 C를 살해하게 해서 스스로 또라이 상태에 하겠다면 스스로 좌우로 상태에 하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범행시에 미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원자행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책임 능력자 처벌하죠. 원자행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합니다. 원자행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4번 틀렸죠? 8번 볼까요? 책임의 근거니까 도사인지요. 도우적 근거, 도우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이죠. 그래서 근거, 본질, 심승규의 심리적, 순수, 규범적, 예방적 책임론이죠. 자, 사회적 책임론이라면 반사회적 성격 맞죠? 책임 무능력자한테도 보완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력은 형벌 능력이죠. 그렇죠? 사회적 책임력은 형벌 능력. 그리고 성격 책임 맞습니다. 2번 봐요. 심리적 책임론이 하면 책임의 본질은 고의과실이란 말이에요. 고의과실. 범죄 성립에 대해서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것은 불법과 구성요건과 이부상의 책임은 주관적으로 해서 불법은 자 우리가 심리적 책임론은 불법은 객관적으로 불법은 객관적으로 불법인가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객관적으로 책임은 주관적으로 불법은 객관적으로 책임은 주관적으로 자 불법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객관적으로 책임 비난할성은 주관적으로 알겠죠? 맞습니다. 3번 봐요. 도우적 책임론은 형사 책임의 근거를 자유사 맞죠? 자유사. 여기서는 자유사 인정한단 말이야. 자유사. 사회적은 자유사 부정하죠? 가벌적 판단 행위의 행위보다 행위다. 틀렸네. 도우적 책임론은 무슨 책임입니까?
행위 책임. 의사 책임, 행위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 행위. 그러나 사회 책임은 의사가 아니라 행위자의 반서 작성, 성격 책임. 처벌할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다. 그러니까 여기가 행위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다? 행위자 책임입니다. 구분 잘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네. 행위의 중점이죠. 행위자가 아니라. 기능적 책임론. 형벌의 목적을 일반해봐. 이거 기능이 나와 있죠? 기능적 책임론 또는 예방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 기능 책임론. 이건 형벌을 일반해봐, 특별해방이라든. 특별해방이라는 형사 정책이죠, 뭐로. 형사 정책. 그래서 록신의 벌책성, 야곱스의 답책성. 그래서 벌책성이라든지 벌책성 또는 탑책성 또는 사회적 기능 이론이라고 있죠. 여기에 두고 있죠. 맞습니다. 자, 5번 봐요.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감정 세계와 고성 요건에 대한 결과가 심적이 아니라 기대 가능성이죠. 그래서 책임은 고성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행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봐야겠죠. 이제 큰 틀. 자, 책임의 근도사인. 본 심순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의 정체가 뭘까? 책임론이 뭘까? 책임론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봤지만 책임 무능력자와 한대 무능력자가 있죠. 자, 볼까요? 1번 볼까요? 심신장애자의 책임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무리 평소 내가 간질병시가 있어도 범행시에 발작하지 않으면 심장이 안 됩니다. 맞고. 내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 주목 볼까요? 내가 범행을 기억을 소상히 하고 있어요. 이거 원칙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그렇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미친 경우 있어요. 아무리 소상히 기억도.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범행을 기억 못해요. 이거 원칙적으로 미친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정상일 수 있어요.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도록. 그래서 1번 범행 당시에 기억하지 못하던 삶으로 바로 미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봐요. 심신상실 이후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치료 과목 찾았어. 구사회보호법에서 치료 과목. 지금은 사회보호법이 치료 과목이라고 따로 있어요. 사회보호법으로 지어버리고 치료 과목으로 합시다. 옛날에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죠. 지금 치료 과목법. 3번 충동 조절장애. 자, 우리 성격 결함에 의하잖아요. 성격 결함에 의한 자기의 충동을 억제 못하는 충동 조절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성격 결함에 의한 충동 조절장애, 이게 원칙적으로 심장일까?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정리하면 성격 결함에 의한 자기의 충동을 억제 못하는 충동 조절장애 또는 소화기호증이라든지 소화기호증, 또 여자 속옷 모집하는 성주물성애증. 그러니까 충동 조절장애라든지 소화기호증, 성주물성애증, 이거 원칙적으로는 정상이에요. 원칙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신병들과 동등하다. 즉 생리 중 절도 사건, 생리할 때만 절도한다. 이런 경우는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성격 결함에 의한 자기의 충동을 억제 못하는 충동 조절장애라든지 소화기호증이라든지 성주물성애증은 원칙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신병들과 동등할 때는 심장애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맞고, 정도를 불문하고, 그때부터 틀렸네. 4번 때문에. 4번 정도를 불문하고 때문에. 자, 그 5번에 끝에 봐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그러니까 원래는 전문가의 감정 거쳐서 법관이 땅땅 판단이 원칙이지만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큰 문제 없죠? 아무튼 4번이 틀렸죠? 2번 보자. 자,
강요된 행위에서 우리 자초한 강요 상태. 내가 스스로 강요를 자초했습니다. 자진 얼북 사건. 내가 북한을 스스로 얼북했어요. 얼북해서 북한 진행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자초한 강요 상태는 강요된 행위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에 봐요. 1번에 그래. 강요된 행위 안 된다. 맞죠? 자초한 강요 상태는 강요된 행위 안 됩니다. 2번 봐요. 형법은 원장에서 원인의 사용이 원자행에 대해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라고 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 하고 있으므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거 과실 틀렸습니다. 우리 자의로 자 우리 형법 제10조 3항 원자행 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상실이라든지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원자행이라고 원자행. 원자행인데 자의의 의미가 뭘까? 자의의 의미가 원래 이루어지는 고의만 되죠. 그러나 판례는 과실도 포함합니다. 과실 포함합니다. 거기에서 거기 자 위험 발생을 예견을 할 수 있으면 못한 것 과실. 자, 원자행은 고의에 의한 원자행, 과실에 의한 원자행이 다 됩니다. 2번 틀렸네. 규범적 책임론 기대 가능성이죠.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은 나이가 나쁘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몇 점에다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적답해서 내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되지. 내 행위가 형법제 몇 점에 해당 뭐에 해당된다까지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아까 5번 받고 아무튼 2번이 틀렸어요. 원자행은 고의과실 다 됩니다. 한번 볼까요? 책임능에 대해서 옳은 것인가? 1번. 자,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으면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심신장애. 그러니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돼요. 또는 때문에 틀려요. 또는 때문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라죠. 또는 때문에 또는. 자. 농화자는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려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맞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려야 됩니다. 맞고. 자, 성격이랑 충동조장애 있잖아요. 원래 정상이에요. 정상. 정신분리가 동등할 때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틀렸죠? 심신장애 유무 판단. 구속. 자, 구속 안 받습니다. 구속 안 받아요. 큰 문제 없죠? 구속 안 받습니다. 원자행 있잖아요. 원자행 정상인 A가 자 원수 C를 살해하게 해서 스스로 미친 상태를 야기해서 그 상태 이용해서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거 원자행이죠. 자기 자신 도구용이죠. 자기 자신 도구용. 만약에 A가 미친놈 B를 시켜서 정상인 A가 정신병자 B를 시켜서 C를 살해했단 말이야. 이렇게 타인 도구용, 자기 자신 도구용이 원자행, 타인 도구용이 간접범입니다. 간접범. 내가 스스로 C를 살해해서 스스로 미쳐가지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C를 죽였어요. 그 상태 이용해서 내가 처음부터 미친놈 B를 시켜서 이건 뭐니까 간접범이죠. 자, 계속 볼까요? 1번 맞습니다. 2번 봐요. 원자행은 고의과실 책임이 다 됩니다. 알겠죠? 고의한 원자행, 과실에 의한 원자행, 자기부작이 다 됩니다. 원자행에 대해서는 가벌성 구정 있어요. 우리 형법 10조 3항. 10조 3항에 있어요. 10조 원자행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형법 제 10조 3항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법 규정은 없지만 원자행 규정이 있어요. 원자행 규정. 3번 보니까 책임 능력 흠결 상태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아닙니다. 구성요건 행위를 실행에 착수시키를 보는 것이 뭡니까? 통솔이라고 했죠. 통솔. 근데 자 우리가 4번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자행에 대해서 언제 실행에 착수시키는 원자행에 대한 실행에 착수시키. 첫 번째 원인 행위에서 술 먹을 때니까 아니다. 불가분적 연관성설. 원인 행위와 실행기가 불가분적 연관될 때 아니다. 실행행위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다수 이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불가분적 연관성설 이것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
5번 볼까요? 5번. 5번에 자, 전문가의 감정. 원래는 전문가의 감정을 써서 판단하지만 전문가의 감정 없어도 이 법이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법이라 할 수 없어요. 2번은 좀 문제가 틀렸는데 범행의 경위를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상실. 아까 말했죠. 원래 범행의 기억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 원래 정상이지만 항상 애가 있습니다. 범행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애적으로 미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백모사처럼. 3번은 뭐야? 범행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미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범행을 기억하지 않으면 원래 미친 거예요. 그러나 꼭 바로 미쳐 애외적 정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범행을 기억하거나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일 수가 있고 정상이 아닐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요번 볼까요? A는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B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었단 말이야. 그 의식을 잃은 B의 호주머니에서 돈 100만 원을 끌어갔네. 그러면 자, 사고를 가져갈 때까지 A는 심리상상이 되겠다. 이거 술 먹고 음주했잖아. 과실에 의한 자기에 의한 원자행입니다. 그렇죠? 과실에 의한 자기에 의한 원자행.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실에 의한 착이에 의한 원자행이죠. 원자행. 그런데 과실만 돼요. 과실에 의한 자기에 의한 원자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합니까? 책임 문제 처벌하죠. 그래서 중상입니까?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되겠죠. 일단 업무상 1번이나 4번에 되겠죠. 업무상 과실상죄. 왜? 아무리 범행 시에 정신이 나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책임 능력적 처벌하니까 업무상 과실상인데 돈 걸려간 거 100만 원. 이건 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미친 상태에 혼자 단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책임이 없어요.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행에서 내가 처음부터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B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술 먹고 차 몰아가지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과실에 의한 자기에 의한 원장이고 그 다친 애 있잖아요. 물건 가져온 거. 이건 아예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원래 예상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절도죄 된다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 4번 아니에요. 1번입니다. 자, 7번 볼까요? 원자행에 대한 소문 틀린 것은 원자행은 자, 원인행위를 실행에 착수시를 보는 결함은 자, 주목. 원자행에서 언제를 실행에 착수시키러 볼 것인가? 원자행에서 원인행위 시 술 먹을 때를 보면 자, 술 먹는 걸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술 먹은 걸 행위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원수 씨를 살해해서 왜? 술기운 중에 살해하려고 술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실행에 착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인 행위에서는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을 아주 인정하고 있어. 그러나 술 먹을 행위 보니까 너무 오버하고 있지. 그래서 법조문 구성 요건의 정형성을 토론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칼로 찌르들 행위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술 먹을 때 행위로 보니까. 그러나 자, 실행에서는 뭡니까?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에 애외 인정하지.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에 애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술에 만취할 때의 행위로 보니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어떻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번, 2번 원인 설정 행위 시를 실행에 착수해보면 행위 책임 동시존재를 유지할 수 있지. 유지하지. 그렇잖아. 이거잖아. 얘가 못하지. 실행에 있어리. 원인에서 한단 말이야.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을. 얘는 인정하지만 얘가 못하는 거지. 1번이 틀렸네. 자, 2번 불가분 정관서 애외 인정하죠. 자, 불가분 정관서 여기 있죠. 행위 책임 동시 이건 불가분 두 학설은 행위 책임 동시 원칙에 애외 인정합니다. 3번 봐요. 형법이잖아요. 고의한 원자행, 과실 원자행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행에 대해서 4번 우리 형법에 조문이 있어요. 10조 4방 있어요. 틀린 것은 1번이죠. 1번. 8번 볼까요? 다음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아까 봤지만 자초한 강요는 가능성이 안 된다고 했죠. 2번 봐. 형법은 원자행에 대해서
이온 발생을 예견하고 좌우로 심장에서 야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온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좌우로 야기 못한 거 과실이한 원자핵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자핵은 고유한 원자핵뿐만 아니라 과실이한 원자핵도 인정한다. 2번 틀렸네. 뭐 나머지 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9번 봐요. 9번. A는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다가 인도에 가서 B를 주사위 피고 의식을 잃은 B의 주머니에서 금 10만 원을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과실이한 원자핵이죠. 과실이한 원자핵. 그런데 과실이한 원자핵이니까 다치겠어요? 다치겠습니까?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되죠.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면서 금 100만 원 가져간 거 이럴 때 돈 가져갈 때 심상죄 이건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돈 가져간 것은 제가 된다는 데 아닌데 왜? 책임은 의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 10번 봅시다. 10번 아무튼 2번 정답이고 9번 10번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원자핵은 원인 설정 시에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 술 먹을 때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술 먹을 행위를 보니까 이건 법조문 구성요건의 정연성 손상이에요. 1번 맞고 2번 뭡니까? 평상시에 아무리 내가 평상시에 간질 증세가 있어도 범행시 발작 안 하면 심장이 아니 발작 범행시가 발작이에요. 3번 뭐야? 자신의 충동 억지 충동 조장이죠. 이것은 심장에 해당되지만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자다. 원적으로는 심장이 안 나고 있죠. 충동 조장 원칙으로 안 돼. 원칙으로 아니라 원칙은 정상이란 말이야. 예외적으로 있죠. 예외적으로 조심하라. 원칙은 예외로. 4번 맞죠? 감정이나 감각에 구속 안 받습니다. 다음에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른 거죠. 옳은 거.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건가? 책임 능력에 대한 옳은 거. 책임 능력의 판단은 무슨 판단입니까? 법인 판단 맞죠? 법인 판단. 전문가들 구속 안 받습니다. 2번 책임적 판단에서 행위자의 개인의 특수성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14세 이하가 아니라 한번 디귿부 틀렸네. 14세 미만 이상 이하는 거절을 포함하지만 미만 초과는 숫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1번 심심 1번 맞죠? 맞고 위음번 편집형 정신불정 환자는 항상 때문에 항상 아무리 보통은 심상이 많으시죠. 항상 때문에 항상.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하고 디귿하고 미은 틀렸죠? 답은 뭔가 3번이죠? 12번 뭘까? 책임 능력에 대한 것은 옳은 것이니까 2번 봐요. 단순한 충동의 성격은 원칙으로 안 된다고 했죠. 애저도 원칙으로 안 돼요. 계속 그 말이죠. 자, 12번, 1번은 또는 때문에 틀렸죠. 또는 때문에. 그리고 5번 왜 틀렸습니까?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구속 안 받는다고 했죠. 됐어요. 아무튼 2번 정답이고. 계속 봅시다. 13번 봐요. 책임에 대해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계속 나갔다 또 나와요. 1번은 맞고 간질 증세. 심장이 안 된다고 그러죠. 발작하지 않으면. 2번 틀렸네. 충동 조절 같은 성격이라면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를 원래 안 돼요. 그러나 심할 때 된다고. 심할 때는 그 정도를 불문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 14번 볼까요? 14번 형법 제10조에 정신침신장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봐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시에 변명력과 통역 능력이 있으면 심장을 볼 수 없다. 맞죠? 2번 소화기호증은 그 사람이 쓰면 안 되죠? 맞아요. 소화기호증은 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할 때 정신병자가 동석할 때 이럴 때 심장이죠. 틀렸고 그러니까 맞고 3번 봐요. 우울증 있다 했잖아요.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 전문가의 감정을 오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럴 때는 전문가의 감정을 지금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렸네.
나와 있는 4번 충루주력에 원래는 있잖아 심장이 안 되지만 정신병지와 동등할 때 된다고 그랬죠. 큰 문제 없죠. 3번 정답이죠. 자, 계속 볼까요? 15번 책임 능력에 대해서 가장 잘 설정하는 것은 1번 봐요. 형사, 미성년자로 인정된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모두 틀렸죠.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 있잖아요. 이건 생물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나이롭구나. 생물학적. 농화자, 혼합적이 두 가지가 있죠. 심신상, 실심미야. 이게 이제 생물학적 심리 다죠. 이게 혼합적이죠, 혼합적. 그래서 우리가 자 형사, 미성년자와 농화자는 뭐다? 생물학적 방법이고 심신상과 신비학은 혼합적이요, 생물학적 심리죠. 근데 거기서 1번 틀렸죠? 형사, 미성년자는 생물학적 요인이죠. 심리적 요인이 거래 하는 거예요. 라이를 잘라버리나. 1번 정답이죠. 2번 행위 당시에 심신미약했던 것만을 가지고는 상습 반응을 볼 수 없죠. 당연한 거. 소화기호증. 소화기호증은 심신장애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 그래서 소화기호증은 심신장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정신과 동등할 때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맞고. 3번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있잖아. 과실에 의한 자기에 의한 원자행죠. 형 감경해야 하네요. 안 하죠. 책임 능력 처벌합니다. 끝에 봐요. 감경할 수 없다. 아무튼 1번이 틀렸죠. 16번 봅시다. 16번 우리가 보면 원자행이 있죠. 한시법 없지만 원자행은 있네. 1번 맞고. 2번 봐. 판례는 과실한 원장이 인정하고 있죠? 고유과실 다 됩니다. 3번 봐요. 자기한 원장이 다 돼요. 자기부작이 다 됩니다. 자기부작이. 그래서 원자행은 자 우리가 고유과실 다 됩니다. 고유과실 자기부작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겠죠. 자 계속 볼까요? 17번 봐요. 원자행에 대한 가벌성에 대해서. 그래서 17번 1번 봐요. 그 원인 설정 행위로 파악한 거. 행위 책임 동시 원정적 인정하지만 구성력을 정성을 무시하고 있죠. 1번 틀렸네. 그러니까 원자행에서 행위 책임 동시 원정적 관찰하죠. 술 먹을 때를 행위로 본 건 행위 책임 동시 원정적을 인정하지만 뭘 없습니까? 구성요건의 정형성 손상. 구성요건에 틀 깨는 거예요. 왜? 술 먹을 때 해보니까 계속 그 이야기죠. 그래서 1번 틀렸네. 2번이 바로 뭡니까? 과실에 의한 자기에 의한 원자행이죠. 마찬가지로 3번도 과실에 의한 원자행. 그래서 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손상시키죠. 중시하게 손상시키죠. 왜? 술 먹을 때 행위로 보니까. 아무튼 1번이고 18번 봐요. 가분을에게 병을 사려면 2억 원을 주기 약속했단 말이에요. 2억 원을. 그 을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고의에 의한 자기의 원장. 정을 병으로 오인했네. 그래서 엉뚱하게 정이 주고 정을 살해했어요. 정이 끼던 반지. 처음부터 예의선에 반지에 대한 건 절도 안 돼. 반지에 대해서 절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 갑이 을한테 야 을아 병 죽여. 근데 을은 술 먹고 또래가 돼가지고 누구 상태에서 그 상태 원자핵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심장 상태에서 엉뚱하게 누구 죽였어요. 병 죽였어요. 그러면 을은 뭐가 됩니까? 인식사실은 병, 발생사실은 정이죠. 정. 그래서 지금 그 18번에 보면 지금 원래는 누구를 죽이려고 을을 살리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정을 죽였단 말이야. 왜? 병을 오인해가지고. 그래서 자 여기서 갑의 정으로 차고죠. 인식사실은 병, 발생사실은 정. 구체적 사실차고 중에서 객체의 차고죠. 그래서 어차피 발생 결과에 대한 교사니까 살인? 교사가 되겠죠. 그렇죠? 살인교사.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정한 거, 이건 처음부터 얘기하는 데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온 행동이에요. 그래서 반지가 정한 것은 따로 절도죄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임에서 특히 뭘 배웠습니까? 책임 능력과 원장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법성 인식과 법률을 적용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